안녕하세요. 오늘 시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 후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시에 대한 시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첫 화에 이것저것 이야기하느라 여러분이 시 쓸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자 나름대로 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멋진 작품을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뽑은 우수작 시인들에게는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또 함께 수다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손님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눈 떠 있음에 감사하고 코로나 안 걸려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로교사 고영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바란중학교 과학교사 원상호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요새 많이 하는 MBTI로 소개를 해보면은 저는 ETJ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MBTI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요즘 사람들은 많이 좋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특징으로 뭐가 있나요? ETJ 특징으로는요, 사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특징이 아, 있어요. 그렇군요. 네. 1학년사만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또 잔소리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의 잔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아이들도 알 겁니다. 애정을. 네. MBTI 얘기를 하셔서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제 MBTI 유형을 말해보자면 저는 ENFP고요. 이 유형은 좀 제가 갑자기 재미를 느끼면 하루를 불타올랐다가 또 이렇게 식었다가 또 다른 걸로 또 넘어가서 또 불타고 이런 약간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영상을 찍고 이런 거에 약간 꽂혀 있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고영신 선생님께서는 어떤 저요? 유형이신가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했거든요. 아마도 ENTP? INTJ? 제가 지금 나이는 잔뜩 먹었는데 정체성이 혼돈을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바뀌어요. 네. 맞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생활하면서 가장 꽂히는 시가 하나 생겼는데 도정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안나은 맞죠? 선생님께서도 요 시를 납해주시느라고 잘못 소개하셨거든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 나태주신 맞죠? 아, 그럴 수 약간 있어요. 느낌이 따뜻하고 맞아요. 비슷해서 왜 그 시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꽃 같아요. 꽃인데 정말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결국은 각자 향기와 모양과 색깔을 가진 예쁜 꽃으로 피어나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근데 흔들림이 누구나 다 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 꽃으로 예쁘게 성장한다. 이런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이 꽃, 이 시인이 그리고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저희 3학년 친구들이 2학년 때 그 시를 시감상 포트폴리오 시간에 쓰고 감상도 썼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아마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원상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시를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써왔는데 이걸 좀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는이라는 시가 있어요. 좋은 시인의 언젠가는이라는 시가 있는데 시에서 굉장히 어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깊습니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 예로 들면은 행복이나 사랑,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과 몸의 평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가치 있게 두는데 이제 정작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이 수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수단이 어느 순간 목적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딱 읽다 보면은 사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다리던 것이 왔을 때는 상한 마음을 곱씹느라 몇 번이나 그냥 보내면서 삶이 웅덩이 물처럼 말라버렸다는 기억 때문에 언젠가. 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나도 그렇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할 수 있는 시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평생 독자. 잘 배운 평생 독자십니다.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깜짝 오늘, 놀랐어요. 오늘 두 분은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너에게 보내는 노래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여기 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두 시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여러분이 아마 시간차 포트폴리오 시간에 읽어봤을 시일 거예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오늘 고영신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는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른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좋으십니다. 정말 소름이요. 아유, 너무 분위기 있게 잘 읽어주셨어요. 이 시는 정말 유명하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작품으로 수능 공부할 때 보는 시이기도 할 거예요. 특히 이 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황동규 시인이 누나, 연상의 어떤 여인을 사모해서 보내는 연애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지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래요. 이 고3의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생각하게 되는 너무 멋진 작품인데요. 혹시 황동규 시인의 아버지를 아시나요? 누군지 혹시? 글쎄요. 언젠가 들어봤겠죠. 이 황동규 시인의 아버지는 단편소설 소나기로 유명한 황순원 작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단편들이 많이 뭐 학이나 여러 가지 많은 단편들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장편 소설도 정말 재밌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시도 굉장히 많이 썼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다방면으로 많이 쓰시던 분인데 집안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런 고3의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황동규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57년 교지에 실렸던 거예요. 고교 3학년이었고 사모하던 여인은 여대생이었지요. 나는 참 현실적이었어요. 정직했지요. 김소월이나 한용운 선생처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할 수는 없겠더군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랑을 해야겠다는 것, 그 의지를 담은 거죠.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멋있네. 근데 보통은 막 되게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노래하는데 오히려 언젠가는 그치겠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렇지만 사실 그게 되게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눈이 퍼붓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이 시에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옛날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의 감성에는 도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수진 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 행이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러한 자신의 어떤 기다림의 그런 기간 동안에 시간이 계속해서 지남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아까 선생님께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좋았어요. 사실 사소함이라고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
사랑은 보통 너무나 큰 감정인데 그것을 사소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전혀 사소하지 않죠 지금.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이거 제가 재작년에 시간당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감상을 적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소하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대가 괴로움 속을 헤맬 때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항상 그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그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사소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학생의 감상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누구지 누가 썼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깊이가 있어서 인생을 정말 많이 살아온 분이 썼나 맞아요.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3이 썼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깊이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똑같이 맞아요. 공감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수업할 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여인과 잘 됐는가 그래서 되게 잘 됐대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쉽게도 이렇게 옛사랑으로 남고 뭐 인연은 뭐 연락은 종종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그분과 결혼하지는 않았다고. 오늘의 첫사랑은 맺어지지 않아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기억 속에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맺어지지 않아서 좀 더 완벽한 결말이 되지 않나. 맞아요. 이게 근데 네. 되게 시를 읽다 보면은 그 절절한 감성에 좀 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제목은 또 그렇죠. 네, 즐거운 편지예요. 네. 그래서 왜 즐거운 편지라고 지었을까요? 약간 맨 끝에 네. 뭔가 약간 믿는다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네. 희망? 이걸 끝까지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즐겁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즐거운 편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가슴 맞아요. 벅찬 일이어서 즐거운 편지라고 썼을까? 아니, 사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맞아요. 사람은. 네. 근데 보통 기다림이라는 건 좀 그렇죠. 괴로운 힘들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다림조차 좋은? 그래서 즐겁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리움이라는 거를 자기만의 사랑의 방법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자습서에 나올 것 같은 너무나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승화시킨다. 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맞아요. 기쁜 게 아닐까.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수행평가 문제로 내려. 바로 이거 낚시.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황동규 시인의 이 사랑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편지인데요. 이번에는 원상호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편지.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에 눈이 많이 온다길래. 네. 오. 여기 윤동주의 시를 아마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서시. 맞아요. 네. 서시나 별내는 방 네. 아니면 우리 쉽게 학교 써진. 화장실에 붙어 있는데 참외역도 붙어 음. 있고요. 네. 쉽게 쓰어진 네. 시나 아니면 뭐가 있어? 하여튼 조금 그 시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 약간 무게감 있는 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저희 궁금했어요. 왜 글씨를 안 쓰고 왜 눈을 집어넣었을까?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도 다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쵸.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수다 촬영에 앞서서 누나한테 이 시를 진짜 보내줬거든요. 근데 내 누나가 정말 아름다운 시라고, 근데 너가 왜 갑자기 시를 읽니? 라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시를 읽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시를 되게 이렇게 가만히 토봐보니까 뭔가 누나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 늘 살아오면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살아왔을 거예요, 남매는. 그런데 겨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 뭐 아니면 함께 공유하는 추억 같은 것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나와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떠올랐을 때 누나가 없는 곳에서 나는 누나와 했던 추억을 그린다. 누나랑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구구절절한 이 마음을 글로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겠다. 뭔가 나는 새하얀 눈처럼 담백하게 누나를 그리워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그거 쪽에서 시대적 배경은 잘 몰라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뭐 시대적인 것도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요. 시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시 자체만 보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이 세상에 시를 발표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시가 시인을 떠나서 의도는 의도대로 남겨두고 또 새로운 어떤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내가 있는 곳과 누나가 있는 나라가 좀 분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나가 돌아가시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삶과 죽음. 네, 약간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닐까? 누나 가신 나라에 눈이 오지 않는 그런 것이, 누나가 멀리 이렇게 떠나가서 그리워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편지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한번 가고 싶네요. 서울의 종로구에 윤동주 문학관이라고 가보셨죠? 네. 거기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가봤으면 그거 재밌었어요. 네, 역사적 배경도 보여서 좀 알게 되고 좋은 책도 갖고 올 수 있고 볼거리가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윤동주 문학관. 정말 누나가 먼 나라로 떠났고, 그리고 그 거리감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요새는 사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에는 여전히 그런 감정들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사실 편지 잘 안 쓰잖아요. 저희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을 하고 그게 가능해졌지만, 옛날에는 이 황동규 시인 때도 그렇고 윤동주 시인은 더 그렇고요. 편지가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건너서 그렇게 작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애틋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시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편지를 다 읽어봤는데요. 오늘의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어떤 활동이죠? 활동이 있어요? 네, 선생님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편지시를 다룬 만큼 편지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바란증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물론 다른 걸 하셔도 좋고요. 바란증 친구들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를 시로 짧게 써보려고 해요. 시로요? 네, 근데 뭐 시라고 해서 사실은 황동규 시인도 이렇게 줄글 같지만 그게 또한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식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편지 금지. 즉흥시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가볍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각본에 없었던 건데. 그래요? 그래서 다음 출연 예정자들께서 취소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가서 말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름아름
그래서 큰일 났네요. 너무 고민하면 남작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 남자기요. 네, 이제 선생님들의 멋진 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시작이 먼저. 치열한 눈치 싸움. 이렇게 미루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아, 네. 뭐 먼저 말해볼게요. 네. 읽어주시면 제목부터. 네. 졸작이어도 이해하시고. 벚꽃을 닮은 너, 고영신. 하얀 듯 붉은 듯 떨어지는 벚꽃잎 사이로 커다랗고 순수한 너의 웃음이 보인다. 오솔길을 그득 덮은 벚꽃잎보다 네가 훨씬 더 예쁘다. 어. 4월 초쯤에 그 벚꽃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네. 딱 그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벚꽃보다 예쁜 맞아요. 우리 아이들. 그 장면 생각하시고 쓰신 건가요? 묘사가 제가 올해 여기 처음 왔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친구들 모습 보면서 저도 그냥 웃음이 이렇게 얼굴에 번지는 거예요. 정말 이 모습 그대로 벚꽃보다 훨씬 맞아요. 예쁜 친구들이 저기 정말 많이 있구나. 맞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따뜻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눈치 싸움은 누구죠? 그러면은 또 주인공이 그럼 제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인공 만들어드려야 되니까. 큰일 났네. 저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선물, 주수지. 나와 오늘 하루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너는 모르겠지? 너와의 오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는 없을 오늘 한 번뿐인 선물.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국어 선생님. 진짜. 사실 근데 인스타에도 네. 그렇게 좋은 시들을 많이 써가지고 네. 학생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시를 잘 쓰실까. 제 자작시도 시는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뿐이었고요. 그렇군요. 올해 하나를 올렸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좋은 예쁜 시 시들을 많이 골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졸장입니다. 아이고. 사계절, 원상포, 봄꽃처럼 왁자한 웃음, 시원하게 쏟아지는 장대비 같은 제잘거림, 발끝에 툭툭 차이는 낙엽 같은 추억들,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처럼 서로를 보듬는 우리. 우연히 만난 우리지만 세상이 떠나갈 듯 함께 웃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진하게 서로에게 소중한 마음을 내어주기. 등단하셔야 되겠어요. 되게 감각적으로 잘 쓰시네요. 되게 표현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아이디가 어떻게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시간에. 어떻게 국어 시간 좀 나눠드릴까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수다에 참여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요? 짧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대학교 때 시험 문제 쓸 때도 답 쓸 때도 제가 가장 먼저 쓰고 왔거든요. 뭐든 닥치면 하는구나. 닥치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끌리는 게 있으면 그냥 올인하세요. 닥치면 합니다. 오늘 방송도 약간 닥쳐서 잘 하게 되신 거죠? 즉흥적으로 시도 잘 쓰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원상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네. 일단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평소에 시를 좋아하는데 이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자리가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라는 게 사람 삶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덧붙여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전 정말 이거 준비하신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정말 여러 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들이 고스란히 이걸 잘 느낄 거예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면. 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훈훈하게.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또 이제 뒤에 활동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멋진 작품들 기대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